리얼미터가 오늘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전 투표하는 날에 맞춰서 이런 수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요. 법적으로는 4월 3일 자정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만 발표할 수 있습니다. 4월 3일 자정 이후에 조사는 할 수 있으나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여론심사위원회에서 신고된 여론조사 세부 통계 자료는 등록한 이후에 24시간 이후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즉 내일 4월 6일 오후가 되어야 4.15 총선 관련된 모든 지역구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공개되지 않는 여론조사는 대략 40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40건을 제외한 245건의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았더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약 8%포인트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런 저평가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몇 가지 수상한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지역구별 후보자 지지율 조사를 실시할 때는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당 지지율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3월 말부터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지 않는 업체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은 당연히 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후보자가 선전하게 되면 후보자 자신의 지지율은 물론 그 당의 정당 지지율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모든 지역구의 정당 지지율을 비롯해서 후보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후보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당 지지율이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245개 지역구 여론조사 세부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을 민주당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당 지지율은 1% 내의 구간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후보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두 당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가 약 8%포인트 지점에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과 후보 간의 지지율 이격 현상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이격 현상은 현재 여론조사는 엄청난 조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해석은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약 8%포인트를 더해야 적정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근거가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총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2석을 확보해서 총선에서 과반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론 조작의 연장선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 부정의 핵심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2020년 4.15 총선 당시와 유사한 지표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4년 전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은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업체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는 한국갤럽이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리얼미터는 아직도 4년 전과 변함없이 매우 수상한 여론조사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2020년 4.15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보다 18%포인트나 낮았고 리얼미터 조사에는 12%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이런 정당 지지율 차이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데 명분을 제공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180석을 차지한 것은 2020년 문재인 민주당이 유일합니다. 그 이전의 최대 기록은 2008년 국민들이 김대중의 좌파 정치에 실망한 그 당시 우파 정당이 170석을 차지했던 것이 최대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역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31.9%, 민주당은 40.6%로 약 9%포인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낮게 내놓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대폭 불리한 여론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2020년 4.15 총선 그 당시와 매우 유사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에 대한 밑밥을 깔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플러스 8%포인트나 높게 나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16%포인트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은 각각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은 4월 3일 이전 조사에 한해서만 발표할 수 있다는 원칙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 조사는 시간을 단축하고 오늘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조사 방법까지 변경해서 오늘의 발표는 매우 수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4년 전 180석의 악몽을 연상케 하는 불길한 해석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특히 6070 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245개 지역구 후보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과거 2030 세대들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의힘에게 불리하지 않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4050과 6070과의 대결 양상이 되었습니다. 6070 세대가 4.10 총선에서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 영향력에서 6070은 39.99%, 4050은 35.23%에 불과합니다. 6070 세대가 약 4.8%포인트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50 세대는 독자적으로 이번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결정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반면에 6070 세대는 단독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은 6070 세대가 결정하는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 70 세대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투표를 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